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억울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한 것을 넘어 허위 고소로 인해 입은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무고 고소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성급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성범죄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무고 고소 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접수만 해둘 뿐 실제 수사는 성범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이상 해당 고소를 허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 고소는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만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범죄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오해,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고소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무혐의 이후 바로 무고 고소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무고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와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한국사법선처연구소에서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 고소를 권하지 않고 먼저 성범죄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를 통해 수사 기록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문서송 부촉탁이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고 허위성과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자료와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 진행되는 무고 고소는 단순한 맞고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무고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한 뒤 진행되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아집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는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 이후의 전략 그리고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법적 회복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사법선처연구소는 실제 사건 경험과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 이후의 무고 대응까지 책임있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입니다. 한국사법선처연구소는 여러분의 사건을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닌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보고 함께 고민합니다.